네, 지난 28일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22포인트 0.73% 상승하면서 3,188.73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역시 전장 대비 3.38포인트 0.35% 상승한 97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7,39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외국인 역시 1,381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8,92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771억 원, 기관은 19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88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0.6%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0.4%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이 3.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현대차가 5% 강세를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도 0.6% 상승한 가운데 카카오는 2.4%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운수장비 섹터가 3.7% 강세를 나타냈고요. 은행업종, 섬유의복, 기계, 제조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운수창고, 음식료업, 서비스 업종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셀트리온작은 3.4%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9%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1% 올랐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 약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SK머티리얼즈가 1.3%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HLB가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시젠과 CJENM은 1% 안팎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2원 6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15원 5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5월 한 달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상황 리뷰해보면서 6월 한 달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5월 증시, 사실 5월 증시 격언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5월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5월 시작하기 전에는 좀 이래저래 겁주는 소리가 많았죠. 예. 우선 국내적으로는 공매도가 14개월 만에 재개된다, 그렇죠. 이런 소리가 있었고, 또 월가에서는 월가 주요 이제 시장 관련한 매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시장 격언에는 5월에는 팔고 떠나라, sell in May and go awa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이제 언론이 쫄았던 거죠. 많이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5월도 그럭저럭 다 선방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다우 지수부터 보시죠. 네. 요즘 나스닥보다 더 좋은 그런 쪽인데 보시다시피 우선 1월부터 해서 우선 차트 모양새를 한번 보시죠. 모양새를 보시면은 3, 4, 5월 3개월에 걸쳐서 끝에 캔들 3개가 결국 우상향하고 있는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월간 차트이다 보니까 우상향 채널을 어떻게 그렸나 하면은 금융위기 당시 2008년, 2009년 그 무렵에 금융위기 당시에 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선과 고점에서 시작하는 선을 이렇게 평행선 한번 그어놨더니만 이 안에서 팬데믹 와중에도 그래도 이 하단이 그럭저럭 지켜지고 하던 이 채널이 나름대로 계속 유지되다가 이 부분을 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월 달에 조금 마이너스 보였던 다우지수가 2, 3, 4, 5월 다 좋아요. 그래서 네. 연초 이후 지금 5월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12.8%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그 많은 시장의 변수를 다 일일이 다 따져나가기 어렵고 그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것이 차트라고 믿는 차티스트의 한 명으로서 지금 이 다우지수 월간 차트는 해석이 2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 새로운 경지에 접어들었다. 즉 지금 우상향 채널에 상단 가면 막히고 하단 가면 사고 싶고 하는 이런 흐름이 2008년, 2009년부터 근 뭡니까? 3, 4년 걸렸는데
이걸 열었다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또 이 채널 높이만큼은 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갖다가 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예. 조금 희망적인 전망도 일안으로 가능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 또 이제 한 것은 야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급하게 오지 않았나? 갈 때 가더라도 다시 이 채널 상단 쪽에 한번 이렇게 발을 딛는 그 정도의 조정은 거친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외로 6, 7, 8월 장이 기대 반, 우려 반 네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의 최단기 이동평균선이라 할 수 있는 OMA, 무빙 에버리지 5개월 이평선에 그래도 붙어 다니는 게 통상적인데 얘가 지금 4월부터는 붕 떠버렸어요.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그럼 이거냐 저거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언제쯤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걸 갖다가 아마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첫째, 이번 주요. 이번 주에 이제 뭐 당장 내일 가면 ISM 제조업 지수 나오고 예. 주말에 가면은 고용 지표 나오고 3월에 너무 좋았다가 4월에 너무 나빴다가 정신없는 와중에 그래서 다들 느끼기는 야 작년에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예사롭지가 않구나. 그래서 어지간한 이코노미스트들도 네.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구나. 예. 워낙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흔히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애널리스트 말하는 기저효과. 지난번에 너무 안 좋았으면 좋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난번이 너무 좋았으면 역기저 효과로서 이번에는 보기 생각보다 나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예. 그 차원을 넘어서 그냥 시장 예상 갖다가 완전히 우습게 만드는 뭐 좋은 의미의 서프라이즈, 나쁜 의미의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니까 지금 5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전망이 굉장히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또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는 대로 좋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맞아요.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래저래 6월이 재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네. 갑자기 지난주 후반에 현물 사고 선물 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란 그러네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지수도 끌어올리길래 예. 자 이제 당장 6월 10일 얼마 안 남았죠. 거래 기준으로 6월 10일 예. 두 번째 목요일 날 또 옵션 만기일인데 1년 12번 오는 옵션 만기일 중에서도 또 3, 6, 9, 12는 또 선물 쿼드러플 옵션 위칭 만기. 데이인데 예. 뭔가 12번 중에 한 번은 꼭 부닥거리를 하는데 금년은 6월일까 싶은 생각도 슬쩍 한번 해보긴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준비한 자료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가 일간은 아까 월간으로 보니까 다 좋아. 월별로도 좋고 연간으로도 좋고 한데 일간으로 보시면 조금 끝부분에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힘은 떨어졌어요. 힘은 떨어진 모습이 오른쪽 끝부분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확연한 의미 있는 일간 차트에서도 우상향하는 추세선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6월 중에 이 선 물고 내려오면은 조금 또 이제 긴장을 하겠죠. 네네. 그러나 한 가지 또 오늘 이제 미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현충일이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휴장을 하다 보니까 오늘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조금 이렇게 장 막판 10분 동안에 좀 밀리더라고요. 거의 한 60포인트 정도 토해냈고 그 모습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예, 저기 1-5 나스닥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나스닥 일간 차트로 먼저 가주세요. 네. 나스닥 일간 차트로 가면은 일간도 여기서 보면은 10분 차트에서 10분 차트에서 확 밀리더란 얘기죠. 뭔가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 예. 느낌. 예. 이게 뉴욕 증시가 뭐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선을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하다 보니까 네네. 나스닥은 또 이렇게 저항에 약간 도달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번 주가 또 의외로 또 이제 재밌는 한 주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물가 상승 압력에도 이를 선반영했다는 평가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역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우 나스닥 이제 강보권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뭐 우리 장도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좀 상승 분위기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뭐 박스권 틀을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으면서 21선에서 매매 공방이 한 2주 동안 치열하게 좀 있었다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좀 돌파가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61선 저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눌리다가 결국 이제 좀 상방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여지는 이제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좀 그동안 이제 좀 부담이었죠.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됐던 부분이 조금 완화됐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최근에 이제 많이 활발하게 좀 들어와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 매수 포인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보다는 종목별로 여전히 뭐 차별화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이런 장세가 아니거든요, 상반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 차별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소비 쪽, 그다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확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도 박스권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이 이제 그래도 좀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관련 그다음 이제 뭐 7월 달 이후에 뭐 마스크 벗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소비재 쪽, 경기 민감재 쪽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그래도 좀 당분간은 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 민감도 체크해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이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응 전략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장 투자 포인트 그리고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예, 뭐 일단 시장은 뭐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지만은 올해 제 생각은 그래요. 상반기에 지수의 기대치를 크게 높이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계속 상반기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동안 이제 이제 좀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크다든지 근데 이제 이달에 좀 특징을 보면 좀 많이 소외됐던 종목군들에서 또 시세 분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에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뭐 빅테크주들의 이제 그 상승세들이 좀 탄력도가 많이 둔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 게임이 가격적인 매력이 크거나 저평가라든지 뭐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이제 많이 싸다든지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다든지 이런 업종에서 이제 순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이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너무 한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업종에서 이제 좀 소외가 많이 됐던 것들을 좀 찾아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이달에는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4월 산업 생산이 반도체 생산 급감 영향에 1% 넘게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소비는 전월에 이어서 2%대로 상승하면서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네, 생산이 감소세를 보였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1% 감소, 1년 전보다 8.8% 증가했습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 고무 플라스틱 등에서는 줄어든 영향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는 기저효과로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2020년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월에 0.6%로 감소했다가 2월에 2.1% 증가로 전환했고 3월과 4월에 각각 0.8% 늘었습니다. 네, 소비는 증가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2.3%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에도 같은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8월 이후 2달 연속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소매 판매액 지수는 120.5로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증가한 영향 등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은 영향입니다. 설비 투자는 특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를 투자,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지난달보다 3.5%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5%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200선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지난 12일 날 3,200선이 깨지고 나서 다시 오늘장에서도 또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0.4% 역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980선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반등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결과 84,400원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6%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127,000원이죠. 이 가운데 네이버도 0.2% 소폭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가 359,000원이고요. 지난 금요일 많이 올랐던 LG화학입니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M 공장이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운수장비 섹터 현대차 그룹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나타냈었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0.4%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가 23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결가 82만 7천 원. 지금 현대차 그룹주 일제히 강세가 예상이 되네요. 기아까지도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 오름세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9%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가 27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2% 약세를 나타냈던 카카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예상치 결가 12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6%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결가 12만 2,5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6% 오름세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또 많이 올랐던 HLB 오늘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네요. 예상치 결가 34,0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CJ는 오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1.7% 반등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가 69,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CJ ENM도 오늘은 1%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가 15만 8,4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알테오젠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나스닥 추이를 살짝 짚어보기는 했는데 사실 5월달 월간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흐름은 조금 맥을 못 추는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기술주들이니까 이제 이론적인 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한 거 이런 차원에서 그 할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시장 금리가 이제 자꾸 꿈틀거리고 그거 하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오히려 대형 기술주들 빵 같은 그런 그보다도 지난 한 주는 오히려 또 그게 더 난리를 쳤었죠. 게임스톱하고 AMC가 이른바 레딧주라고 하는 레딧주 밈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한 번 더 그쪽에 월스트베스크 대화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결집하면서 게임스탑하고 이제 AMC가 폭등세를 나타냈는데 게임스탑은 하루 전에 벌써 이렇게 김이 센 느낌이고 AMC도 차트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를 못했네요. 금요일 날 한 30 몇 프로 전일 대비 30 몇 프로 올랐다가 결국 마감이 한 1% 정도 하락으로 끝났으니까 참 변동폭이 크네요. 고점에 물렸으면 또 그날 고점에 산 사람들은 단숨에 그냥 한 30% 정도 터진 셈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 혹시 보셨나요? 뭐요?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데 가끔 보다 보면 하이에나하고 사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대1로 할 것 같으면 하이에나는 게임이 안 됩니다. 맨날 이 처절하게 목덜미 물려갖고 이렇게 고개 떨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가끔씩 또 사자 한 마리가 암놈이고 순놈이고 할 것 없이 하이에나 떼한테 완전 다구리 당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렇게 포위당해서 한 마리가 어떻게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묘하게 됐습니다. 늘 그렇게
개인들을 상대로 울고 먹는 게 큰 손들 아닙니까? 뭐 네. 해치펀드가 됐건 IB가 됐건. 그래서 언론도 동원하고 무슨 뭐 증권사 리포터, IB 리포트도 동원해가면서 정 안 되면 뭐 신용평가사들도 동원해가면서 정 안 되면은 뭐 저기 연중 관계자나 재무부 쪽에 고위 인사들한테 전화 한 통 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기자들 앞에서라도 해서 개인들을 갖다가 언제든지 쥐 짜던 그 사자 같은 그것도 하이에나도 1대1로는 안 됩니다만 때로 하니까 한 번씩 사자를 갖다가 괴롭히고 사자의 먹이를 오히려 뺐듯이 지금 그런 양상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이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거기서도 그 장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제가 말씀으로만 설명드려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두어 마리 정도의 사자들이 막 암사자들이 이렇게 곤란에 처해 있는데 그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또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저 멀리서 정말 갈기 좋고 색깔 좋고 힘 좋아 보이는 라이언 킹이 오더라고요. 순놈 하나가. 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AMC 같은 경우도 지난주로 바짝 해서 끝난 것 같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지수보다 그냥 어떤 그런 이슈와 업종, 종목 따라서 한 번씩 불같은 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네. 그런 국면입니다. 예, 지금 네. 뭐 어떤 시장의 수급 주체를 그 동물의 세계로 좀 비유를 주셨는데 뭐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다라는 점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예상치보다도 올랐는데도 글쎄요 시장은 그렇게 크게 막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 수치 자체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게 그는 개인 소비 지출 우리가 CPI보다도 연준에서는 오히려 이걸로 더 통화 정책에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그렇게 해서 개인 소비 지출이라 그러고 또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한 물가 지수 그렇게 되는데 전년비 3.1%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쑥 올라왔죠. 그러니 지금 이거 기준으로 해서 2%가 목표치라고. 정말 죄송한데 이거 벌써 저희가 개장이에요? 개장하고 이 그러시죠. 개인 소비 지출 얘기를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5월 30일에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6월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증시 격언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녹록지 않은 시장 흐름이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지나고 놓고 봤을 때는 어떤 큰 방향이 있었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뭔가 흐름이 정체되는 듯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변동성도 어느 정도는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고요. 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네요. 지금 3,198포인트고요. 코스닥은 지금 0.3% 오름세로 98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입니다. 82,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8% 올라갑니다. 지금 12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입니다. 0.2% 오름세로 359,000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많이 올랐던 LG화학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8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입니다. 오늘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시 지금 카카오 또다시 보합권으로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 내에서는 상승 출발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 금요일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는 바로 운수장비,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2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0.3% 올라갑니다. 85,300원이고요. 현대 모비스도 0.9% 상승하면서 28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주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모비스 0.9% 상승세입니다. 일제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모두 0.6%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입니다. 17만 9,8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1% 상승 중이네요. 52,800원이고요. 펄업이 있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5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가 1.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CJ ENM도 1.6% 오름세입니다. 시즌도 지금 0.8% 올라가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 머티리얼즈는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현물, 선물, 양시장에서 좀 매수를 나타내줬는데 오늘도 외국인은 순매수입니다. 지금 16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 투자자도 351억 원 순매수. 이 가운데 기관은 연기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50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러프를 보내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로 확인되고 있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기계 섹터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두산인프라코어, 이 기계 섹터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이 2.8% 강세를 나타내면서 기계 업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 섹터도 좋습니다. KT, LG, U+, SK텔레콤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뒤이어서 운수장비, 은행 업종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6억 원, 49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50전 떨어진 1,11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앞서 저희가 네. 개인 소비 지출 예. 가격 지수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이 얘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연준에서 말하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목표치 2% 하는 게 CPI보다는 이 PC 물가지수 기준인데 저게 전년비 3%쑥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시장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예. 오히려 미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이 발표가 났는 날 오히려 조금 밀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금리는 안 오르더라 하는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1970년부터 해가지고 아주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시절이 있었단 얘기죠. 물가 10%, 두 자릿수도 있었고 7, 8, 9% 이런 시절도 있었단 얘기인데 2000년대 이후로는 뭐죠? 대체로 2%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연준에서 말하는 2%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펼쳐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불쑥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연준의 레토릭은 제 귀에는 이건 일시적이어야 하고 일시적이길 바라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만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걸 갖다가 한번 쪼개보시죠. 금년 들어서 연초 이후에 소위 말하는 10년물짜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예.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물가연동국채 10년물 수익률, 이거는 이제 실질금리라고 우리가 말씀드려 왔는데 이게 어쨌거나 한 3월, 4월, 5월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던 이 부분이 5월 초에 시장을 갖다가 좀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던 배경이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실질금리는 오히려 떨어졌던 이것이 또 월 후반 반등을 갖다가 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하고 이 팁스 수익률, 이 실질금리가 조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상승세가 끝난 것인가? 즉, 이 부분에서 이 앞서 살폈던 미국채 수익률이 더 오르지 않고 또 더 오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그렇게 한다면은 증시는 그럭저럭 추세를 이어가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 시장이 그거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뭐랄까요? 고용지표 보고 또 그러고 6월 13, 14 그때 가서 또 FMC도 있고 하니까 그쯤 가서는 향후 한 2주 정도 보름 사이에 이제 방향을 또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그 예산안을 6,700조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보니까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시장에 돈이 쉽게 얘기해서 많이 풀린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화폐 가치 떨어지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우려를 해야 되고 이제 긴축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앵커께서 지금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벌써 이렇게 실소를 금치 못 하시는데 예. 왜냐하면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할 수 있고 전망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순전히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설입니다. 네네.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우선 2022 회계연도 자체는 또 이 캘린더 데이하고 다르죠. 그래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1일까지가 2022 회계연도인데 이걸 갖다가 규모가 6조 1천억 달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랍니다. 우리 돈으로 6,700조 원.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안 이게 서류가 예. 1,700쪽이 넘는데요. 아, 엄청난 예, 분량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예산안 전체 다 읽을 그쪽에 그 의원이나 기자 있냐?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중에 이거 1,700쪽 다 읽을 선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이상해요. 왜요? 그냥 이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 제목과 더불어 사진도 캡처해 왔는데 관로 열고 보니까 UPI 했으니까 UPI 통신사에서 보낸 사진이겠는데 저 뒤에 보니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 거 봤을 때 워싱턴 DC 백악관 앞이겠네요. 무슨 메밀꽃 필 무렵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유채밭도 아니고 뒤에 화면도 이상하고. 자, 그다음에 마스크 2장씩 끼던 분이 그다음 슬라이드인데 백신 맞아서 그런지 요즘은 기자들은 저렇게 철저히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안 낀 지가 한참 됐고. 예. 그다음 그래서 뭔 돈으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선 그다음 슬라이드 10년간 4천조 원 우리 돈으로. 그러면 4천조 같으면 뭡니까? 4조 달러 정도로 갖다가 4조 달러 정도로 갖다가 세금으로 걷어내겠다는 얘기죠. 임기 4년에 정책은 10년짜리를 자꾸 내놓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해석이고 그냥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거는 언제입니까? 기사 보니까 4월 7일자 네. 그때 무슨 얘기인데 이분은 옷이 그렇게 없나? 맨날 뒤에 설 때마다 맨날 저 옷이에요. 시커먼 마스크에다가 시커먼 아래 위로. 같은 옷이 여러 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네, 참 저 장면도 참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문제는 이 재원 확보와 재정 적자입니다. 그리고 공화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거잖아요. 세금, 법인세 21%에서 28%, 그다음 고소득자 37%, 39.6%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이득세율 이것도 한번 캐피탈 게인 텍스 말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평가는 그거죠. 이 모든 것들이 장밋빛 경제 전망을 근거로 했다. 실업률 올해 말 4.7%, 내년에 4.1%, 3.8% 이런 식으로 낮아질 거다. 물가 상승률 2.3% 넘지 않을 것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냥 현재는 이 정도 툭 던져놨다라고만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2차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요. 암만 좀 이상한 미국이 됐지만 그렇다고 의회라는 데가 그냥 그 모여서 딱지 치는 데도 아니고 이런 것도 따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닥은 잡혀 나가는데 네네. 펑펑 일단 이렇게 심하게 던지네요. 심하게 던지. 일단은 던지고 보자 분위기 같습니다. 예. 요즘은 저는 미국발 뉴스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이 섞인 그런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예. 그런 어떤 뉴스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국내 증시 5월달 놓고 봤을 때는 좀 답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익률도 그렇게 나지 않고 뭔가 재미도 없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요. 화면에 이렇게 준비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나스닥은 5월 들어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7개월 만에 하락 마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1월부터 5월까지 뭐 월간으로 지수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거의 11%입니다. 오늘 지난 주말까지 그런 상황인데요. 금년 들어서 여전히 외국인들 17조 순매도고 개인은 50조 순매수, 기관 31조 넘게 순매도인데 그냥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긴 했습니다만 뭐 저도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혹자들은 5일 그러는데 저는 하다못해 3거래일 연속이라도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할 것 없이 동시 순매수를 갖다가 사흘만 연속적으로 이어가면은 자세 고쳐잡고 한번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참 외국인이 오늘도 현물에서는 다시 파네요. 네, 지수도 지금 지금 개장 선물도 초보다 팔고, 조금 밀리고 예. 그러니 이 친구들의 어떤 기조적인 흐름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예. 간략하게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밀리진 않을 겁니다. 준비한 차트 보시면은 많이 밀리진 않은데 얘를 묶어두는 바람에 금년에 삼성전자에 지금 금년 들어서 개인들이 증시에 투입한 돈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에 묶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지금 79,000원. 네, 지금 이제 8만 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매물대 차트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 8만 원에서 아직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깨지면은 뭐 한 7만 원대 중반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잠깐만요. 이 삼성전자 차트에서 한 번만 더 드리고 네. 싶은 말씀 잘 보십시오. 거래량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때 작년 3월에 거래량이 빵 터지고 급락 이후에 거래량이 빵 터지고 꽤 오랜 기간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이 거래량이 빵 터질 때 급락 이후에 거래량 폭증, 급등 이후에 거래량 폭증. 보나마나 여기 누가 팔았겠습니까? 11월하고 12월 달에 샀던 선수들은 외국인들. 그러면 1월 들어서, 2월 들어서 이 거래량 와중에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던 늘 이것은 제 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만 시장이란 것이 주식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돈을 갖다가 벌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절대 아니라는 거 네. 늘 염두에 두시고 자 LG화학도 예.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LG화학 한번 보여주시고요. LG 그다음 화학. 예 보여주시고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지난주 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라고 기대했던 삼성전자, LG화학,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반도체 2차 전지. 네, 예, 그랬죠. 예. 다 안 좋죠. 안 좋은데 바이오로직스에서는 또 이제 저 조선일보 기사 제목 한번 또 카피해 왔는데요. 네. 모더나 코로나 백신 만든다. 저까지만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더라면은 욕 먹어야 됩니다. 저 기사는. 그러나 그래도 뒷부분에 해놨죠. 위탁 생산 계약 해놓고 예. 작은 소제목으로 해외에서 생산한 모더나 백신 원액, 삼바가 국내에서 완제 충전의 생산. 자,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주가가 팡팡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발표 나기 전에 벌써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팡팡팡 올라간 건 뭐냐? 그냥 정상회담 결과 중에 저런 내용이 발표될 거야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또 한 번 그 전에 앞서서 바짝 한번 땡겨 먹은 결과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환율도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뭐 달러원 환율 보게 되면은 원화 대비 달러 약세인 예, 상황이 예. 있고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자체도 좀 강세 흐름인데 네. 뭐 사실 이게 또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결시켜 보면 외국인이 또 들어올 법도 한데 또 방향이 뭔가 좀 기조적이지 않고요. 환율 시장. 예.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중국은 7월까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막 결론 내렸습니다. 왜 7월까지만이에요?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듣고 나시면 우리 정민앵커 허탈하실 텐데 왜라고 물으셨는데 뭐 예. 그래도 뭐, 이유를 알아야니까요. 예. 자 우선 달러 위안 일간 차트 보세요. 일간 차트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 이 지지선이라 할 만한 부분이 무너집니다. 자 그다음에 월간으로 보세요. 월간으로 보시면은 일간보다도 조금 더 큰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월간으로 의미 있는 저점을 연결했던 이것이 이번에 깨지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깨지고 있으니 지금 이거는 위안화가 앞으로 더 강세로 간다라고
이거는 일단 받아줘야 됩니다. 위안화가 세진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위안 환율도 저기다가 달러 원 환율을 붙여도 마찬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이 같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에 따라서 모든 통화들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빨간색의 달러 인덱스는 아직도 90, 89 그 근방의 공방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켜질란지 깨질란지가 아직 아닌데 위안화 파란색은 벌써 뚫고 내려왔으니까 위안화는 지금 세지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지수도 보시면은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해서 저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선까지 머리를 들이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러플리 3,700 초중반까지 3,800까지도 한번 가보자고 우샤우샤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일단 뭐 저쪽으로 자금이 몰린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수급 상황을 캐치해보면 그렇고 딴 거 없습니다. 금년이 공산당 100주년입니다. 아, 공산당 100주년이고 이미 모택동 반열에 오른 시진핑 주석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인민일보의 사진 크기 갖고 저렇게 다들 평가하더라고요. 뭐 거의 모택동급으로 사진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금년 1월 11일 날 연설입니다. 왼쪽은 이제 멀리서 잡은 거고 그러니까 가운데 앉은 저기가 시진핑 주석인데 저 정도 뭐 행사 같으면은 실제 안 보이죠, 얼굴이. 자, 이제 그러네요. 그런데 재밌는 말을 했죠. 현재 전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는 최대의 병고를 맞고 있다. 아마 코로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의 병고는 중국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샤오캉 사회, 뭐 소강, 이게 중산층들이 이제 탄탄해지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창당 100년 만에 건설한 우리에게 닥친 세계의 병고는 기회와 동시에 위기일 수 있다. 그런데 보아하니 시기와 형세가 우리 편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신감을 표출한 게 금년 1월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중국은 당분간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저 환율 얘기를 했으니까 예. 우리 환율을 얘기해야 되겠는데 우리 환율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1110원이 안 무너졌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보도 내용은 다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1월 20일 날 그 관세청이 발표했잖아요. 5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5월 대비 53.3%나 급증했다. 이 네. 추세면은 아마 5월 전체적으로도 작년 대비 50% 이상 늘 거예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와, 환율 훅 빠질 것 같네. 아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1월 20일까지 수출 규모가 311억 2천만 달러였고 수입도 보셔야죠. 수입은 전년비 36%밖에 안 늘었습니다. 수출은 53% 넘게 늘었고 수입은 36%밖에 안 늘었다. 이렇게 들으면은 달러 팔고 싶어 막 집니다. 그런데 수입은 314억 6천만 달러. 아까 311억 2천만 달러의 수출보다 많았어요. 아마 월 하순 열흘 동안에 수출이 막판에 밀리면서 5월에도 무역 수지 흑자 날 겁니다. 흑자 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 기사 자체가 환율이 뚝뚝 떨어질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그냥 해외 투자로 나가는 돈하고도 어느 정도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환율은 달러 인덱스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89가 무너지면은 우리도 같이 1110원, 1100원 무너진다고 보시고 89, 90이 지켜지면은 우리 아직도 1100원대 환율에서 좀 놀아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 가상자산 얘기 짧게 해볼까요? 최근에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특히 도지코인은 이달에 뭐 고점 대비로 거의 반토막 수준인 거고요. 예. 예. 가상화폐는 예. 예. 이제는 뭐 가상화폐 얘기하기가 겁이 나서 네. 예. 어디 가서 뭐 지금 참 너무 많이들 지금 여기 이걸로 마음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냥 비트코인 하나 여기서 그냥 이동평균선 띄워봤습니다. 200일선이에요. 200일선 하나 띄워봤는데 200일선의 중요성은 잘 아시잖아요. 차트 잘 맞는 시장이라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200일선을 띄워봤더니만 어떻습니까 지금. 얘는 적어도 4만 불은 올라가 줘야 200일선을 갖다 다시 돌파하니 많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3만 5천 불, 조금 가면은 3만 8천 불, 3만 8천 불 가면 좀 두드리 맞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게 부러진 시장은 이게 그렇게 합니다. 다운당하고 나서 이렇게 좀 클린치도 하고 공이 살려주면 1분 동안 또 물도 마시고 이렇게 호흡도 가다듬고 여기저기 터진 데 좀 약도 바르고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향후 장기적인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상황에서만큼은 너무 지금 네. 이게 싸 보인다고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아직까지 이 시장 이렇게 조금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런 그겁니다. 수천 개가 있는데요. 벌써 이미 수천 개가 있는데 아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는 하나나 2개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동향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 또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LG화학, 두산중공업, SK케미칼입니다. 현대차 오늘도 올라가고요. 기아도 좋습니다. LG화학은 떨어지네요. 두산중공업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만도, 현대위아,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름세고요. LG전자도 상승 중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현대차 그룹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권이네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삼성 SDI,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만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올라가고요. 만도도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네요. 3,18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이네요. 980선입니다. 오늘 5월 31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